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주말이라서 시향을 보지 않고 일단 공부용으로 저만의 저가 매수 전략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동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잘 하셨던 분은 여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평균선, 양봉, 음봉 그 정도의 형태만 좀 알고 계시는 수준의 분들이 들어오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주식을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이나 이제 어르신들 분들, 어디서 저기 뉴스를 보니 막 미치겠어요. 막 사고 싶어. 막 저쪽에서는 돈 벌었대. 내 주위에서 막 돈 벌었대. 나 놓치는 거 아니야? 나 막차로 타야겠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보신 분들은. 그게 제 4, 5년 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식 계좌를 공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손실률 솔직히 쪽팔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는 분명히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다행히 아직 입문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니네들하고 틀려, 그러신 분들은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은 주말이라서 저 개인적인 매수 전략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전략이 100%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반반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확률이.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좀 인내를 가지신다면 70% 이상의 확률은 나오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 종목들은 물려도 회복이 금방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그래도 한번 공부 삼아서 소액으로 해본 주식들이 그래도 수익이 좀 꽤 나왔습니다. 10%대도 많이 먹었고요. 뭐 20%대도 나온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시면, 계좌를 보시면, NKMX, SJ솔루션즈, 더미동, 2로는 한 2년 됐고요. NKMX는 4년, SJ솔루션도 한 3, 4년 된 것 같고, 미동도 3, 4년입니다. 2로는 2년, 덱스터는 최근에 샀죠. 올해 샀고요. 그 다음에 KSI는 지금 사실 이것도 3, 4년 전에 물렸다가 한 절반 팔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KSI는 본전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NKMX도 본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익도 약간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고 있었던 건 이제 요번에 NKMX가 그 화이자하고 어디죠? 또 다른 제약사 하나 있는데, 그 미국의 5대 제약사의 2개 회사랑 해서 임상실험을 같이 했다는 계약이, 저는 NKMX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또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최근에 산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수익 나고 있는 거요. 수익 나고 있는 거 최근에 샀던 거고, 이게 또 보시면 제가 최근에 산 거는 다 20% 미만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많이 물린다 해도, 저는 이제 최근에 많이 물린다 해도 20%대, 마이너스 20%대지만 3, 4년 전에 물린 건 뭐 마이너스 50%, 60% 견디기 힘듭니다. 분명히 이러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가 매수에 저는 이제 매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든 저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법 있겠지만 이제 제가 가장 중점으로 여기는 몇 가지 부분만 포인트만 집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심 종목에 제가 몇 개를 둔 게 있는데요. 솔직히 뭐 제 지금 보유하는 종목도 여러분이 잘 연구하시면 저가 매수하는 종목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제일약품은 제가 4,500 투자해서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한 40%대 수익을 올렸는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제약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물렸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물렸었어요. 네, 여기서 물려서 이제 이걸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저는 인내했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를 회복해 줄 거라고 인내했는데 그게 한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계속 분할 매도했습니다. 급등할 때마다. 그래서 45%라는 수익을 이제 막판에 여기서 이제 또 분할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45%의 수익을 올렸는데 제가 여기서 한 절반 다 팔았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절반 다 팔았고 나머지 갖고 이제 하다가 사실 여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인내를 했는데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너무 또 밑에까지 빠지고 사실 여기서는 저점 매수 타입이었는데 더 물은 타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수익 중이었기 때문에 물을 타지 않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실이었다면 여기서 더 물을 탔었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아마 이때 팔지 않았겠죠. 더 끝까지 가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렸다고 해서 꼭 물린 게 오히려 새옹지마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비중이 늘어서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 경험상. 차라리 분할 매수할 때 물리는 것도 괜찮다. 왜냐?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네, 물론 운도 따라야 되지만 너무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일약품 여기서 많이 이제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여기 21선이 올라오면 맞닿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신규 매수를 한번 해볼까 했었어요. 소액으로. 근데 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역사적 정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하지만 초보자인 분이나 저같이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 신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계속 가겠지 했는데 또 어떻게 흔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또 이렇게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신규 매수를 들려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세가 이제 막판에 이제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매수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약품은 저가 매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네. 그러면 어떤 거를 좀 볼까요? 네. 현대미포조선 한번 볼까요? 네. 현대미포조선. 이건 이제 우량주인데,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워낙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을 지금 현대미포조선에 좀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죠? 저는 차트를 크게 본다고 그랬죠? 처음에 넓게 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바닥권 1차 관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필터링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이제, 이건 바닥권이다. 그리고 보시면 1년선 아래에서 지금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 상태가 이제 사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데가 이제 뭐 부동산도 그렇고 어떤 지역이 낙후돼 있어요. 보세요. 그쪽의 시세는, 부동산 시세는 계속 안 좋아요. 뭐, 정체예요. 왜? 낙후된 지역인데. 근데 여러분, 인내를 갖고 그쪽에 투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거기는 낙후된 지역이라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지. 뭐 하나 들었습니다. 좋아질 일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데는
나빠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나빠진 곳은 이제 좋아질 일만, 죄송합니다. 좋아질 일만 생겨요. 그런 거 하나 뉴스 생기면 크게 또 상승합니다. 오히려 그런 데가 수익률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또 급락이 쭉 나왔어요. 이렇게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또 V자 반등을 하겠죠. 저는 이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센스 있는 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배열 상태에서 역배열은 이겁니다. 천일선 큰 날짜 기준으로 보면 천일선 481선 1년선 121선 61선 21선 5일선 이게 큰 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역배열이다. 그러니까 높은 게 위에 있다. 그게 이제 역배열.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겁니까? 1001선, 481선, 1년선, 121선, 61선, 21선. 이게 이제 정배열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를 보실까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얇은 검은색이 5일선, 그 다음에 핑크가 11선, 그 다음에 붉은 게 21선, 파란 게 61선, 그리고 녹색이 121선, 굵은 검은 선이 1년선입니다. 제가 이 검은 선을 굵게 한 거는 저는 이걸 기준으로 차트를 고르려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1년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정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서는 여러 책이 나오지만 그 책들이 딱 정설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만의 나름대로 법칙을 만들어서 해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주식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주식에서는 1 더하기 1이 5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도 나와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식 잘하는 사람이 꼭 공부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배짱 있고 딱 저가를 해서 뚝심 있게 인내하시는 분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자기만의 법칙이니까 여러분도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481선 여기 좀 굵은 점이 이제 1001선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면 좀 바닥권이라고 일단 1차 필터링을 해서 이거 보셨습니다. 보고 이제 보시면 두 번째는 뭘 보느냐. 여기서 이제 이 21선이 이렇게 턴을 했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턴을 하는 경우는 상승이 나와주겠다 하고 센스 있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들어가시면 61선까지 보고 나오셔도 되고요. 좀 더 인내해서 121선까지 보고 오셔도 되고 1년선까지 보고 나오는데 제 경험상 최소 121선이나 1년선까지는 가는 경우가 간혹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인내하셔도 돼요. 그래서 물론 최소한 61선까지는 가겠지만 좀 더 수익을 내려면 그래도 한 121선까지는 기다려봄이 어떠냐. 좀 더 욕심내서 1년선까지. 그리고 물론 1001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1선까지 가는 경우는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고요. 101선까지 가는 거는 한 10개 중에 한 두세 개. 121선까지 가는 것도 한 두세 개. 61선도 한 61선은 거의 많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제 수익이 좀 짧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런 종목만 이쯤에서 찾으려고 하면 또 이런 급락이 있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또 이렇게 급락 났을 때는 대부분 현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들은 이런 급락이 나올 땐 땡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돌아서는 거 보고 이제 들어가시면 최소한 이 정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쳤다. 이 기회를 놓쳤어. 이제 우리가 이쯤에 왔다 할 때를 이제 보자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막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급락해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많이 이제 저는 이때 차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 이거죠. 네. 보시면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서 급락 나오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이런 차트를 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비 보조선을 그렇게 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놓쳤어요. 놓쳐서 이제 한 이쯤에 왔다 칠 때, 네. 자,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하나 나옵니다. 거래량이 엄청 크죠? 네. 보시면 전에 여기 나왔었는데, 이런 거래량이 크게 나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보시면 또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거래량이 여기 물론 또 거래량 또 한번 나왔고요. 저는 이건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세력들이 요거 먹자고 계속 털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네. 만약에 큰 악재가 있었다면 더 빠졌었겠죠, 밑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건 좀 매집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첫 거래량이 제일 크게 나온 부분이 어디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거 좀 갭상승을 났기 때문에 갭상승하기 직전을 저는 지지선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지지선을 보는 거예요. 네. 보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탈했죠. 여기도 이탈을 하고, 하지만 다시 회복해 줍니다. 여기도 이탈을 했지만 회복을 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탈을 했네요. 이탈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지지선이 저항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좀 뚫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이 거래량을 믿겠다. 이 거래량을 믿고 지금 여기서 이탈을 해서 여기 이제 지지선이 이탈을 했을 경우는 저항선이 되죠. 지금 이거를 뚫으려고 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 번 두드리면 지금 여러 번 두드리면 간다. 여러 번 두드리면 간다. 그래서 나는 요거 돌파할 쯤에 나는 신규로 들어가겠다. 1년선 아래고, 그리고 이 정도면 조정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큰 거래량이 나오고서 나서 제가 뭐라 했죠? 보통 3, 4개월 후에 급등이 나오더라. 그러면 큰 거래량이 나오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제 보통 5, 6개월도 많이 나와요. 3, 4개월이나 5, 6개월. 빠르면 3, 4개월. 뭐 그전에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그러면 5, 6개월 때 급등이 나오더라. 그래서 뭐 그걸 믿고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왜? 바닥거리기 때문에 물려봤자 얼마나 물리겠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인내하라 하고 하는 이유는 들어가자마자 물렸어요. 근데 저가권에서 사다 물렸으면 인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하시기 힘듭니다. 네. 아니 저 위에서 물려서 계속 고통으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런 데서 물리신 게 이거 욕먹어요. 어디 가서 나 여기서 사고 물려서 나 미치겠다 하면은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1차로 보는 게 바닥권이냐를 보자는 거예요. 물려도 크게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 사서 물려서 이렇게는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보라는 건 뭐였죠? 거래량이 앞에 있느냐. 첫 번째는 바닥권을 찾아라. 두 번째는 큰 거래량이 앞부분에 있느냐.
그래서 그 지지선을 한번 거봐라. 큰 거래량이 나왔을 때 하단부 저가에서 갭상승일 때는 갭 전에 종가에서 그으시면 되고, 갭상승이 아니고 그냥 장대 양봉을 원했을 때는 저가 쪽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뚫을 거라 생각하고 1차로 들어가셔도 되고, 2차는 아니야, 더 조정 나올 수 있어, 난 더 지켜보겠어, 그러면 이 밑에서 여기 요 최저가가 27,050원이니까 이 최근에 요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사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둘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할 매수가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몰빵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차로 내가 뚫을 것 같아. 여기서 뚫을 것 같아. 그래서 거래량 많이 나온 데서 여기서 뚫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어제 뭐 물론 밀렸지만 상투 잡았어. 내가 100만원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10만원만 들어갔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을 보게. 그 10만원 보고 결국 밀렸네. 좀만 사길 잘했지.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좀 밀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여기 21선까지만 지켜볼까? 그럼 21선 근처에 오면은 또 10만원 들어가자. 아니야, 미국 장 보니까 깊이 하락했어. 그러면 우리 장도 여기 최저가, 여기 최근에 직전 저가를 깰 수도 있어. 그럼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때는 한 3, 40만원 자 비중을 좀 늘려서 이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10%, 여기 10%, 여기 3, 40% 이탈할 때 좀 더 감내해서 한 3, 40% 해서 총 여기서 100만원을 이렇게 샀다면 평균가가 이쯤이 되겠죠. 평단가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황을 보면 요 최저가, 여기 현대미포저스의 최저가가 2만원 아닙니까? 여기를 이탈할 거라는 거는 그래도 시황에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지 하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해도 되는 거니까. 설사 여기까지 내려간다 해도 뭐 엄청나게 3, 40% 물리고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몰빵했으면 3, 40% 물렸겠죠. 하지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 25,000원에서 평단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오를 일만 남지 않은, 그때는 수익을 즐기면서 갖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을 예를 든 거고요. 그럼 제 보유 종목에서 현재 제가 조금 가망 있게 보는 거는 물론 NKMX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물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버티고 있는데 손절을 좀 하기 싫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NKMX는 지금 보시면 1년선 위에요. 1년선 위에서 지금 만약에 제가 샀더라면 이쯤에 샀어야죠. 이쯤에 샀어야 했어야죠. 그쵸? 아니 이쯤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이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1년선을, 보통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깊게 급락하고 여기 와서 1년선 맞고 이렇게 아까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돼서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게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NKMX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인데 여기 이제 21선과 61선이 데드가 나서 지금 이렇게 나중에는 그걸 다시 골든을 하려고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바로 NKMX는 그 기로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골든이 나줘야 돼요. 만약에 골든이 안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럴 거라 보이지는 않는데 워낙 바닷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일 약품처럼 골든이 나와주지 않을까. 제일 약품처럼 보시면 데드 나왔다가 이렇게 골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약품처럼 되지 않을까 해서 NK맥스는 끝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약품에서 못다한 한을 NK맥스에서 풀어주길 바라고요. 예, 다른 종목 볼까요? 그래서 SJ솔루션즈를 보겠습니다. SJ솔루션즈는 일단 제가 보유하고 있고 제가 SJ솔루션즈는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여러분 참 창피합니다. 마이너스 50%. 제가 이제 3, 4년 전에 물리는 건데 이쯤에서 물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크게 시세가 한번 나오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속절없이 이탈을 하더라고요. 저 소형주들은. 그래서 소형주들은 큰 금액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물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컸다는 거. 투자 금액이 지금 5천이 넘지 않습니까? 네, 계속 물을 타고 또 5kg 무게를 또 물을 타고 또 5kg 물 타시면 안 됩니다. 물 타는 것도 전략을 갖고 타셔야 돼요. 제가 지금 S졸룬주는 물을 못 타는 이유가 투자 금액이 너무 커서 단가를 낮추는 데는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G솔루션 보시면 자 보십시오. 아까도 1차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바닥권인 거를 보여야 그랬죠. 아주 급등 나온다면서 이렇게 딱 수평해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바닥권이죠? 네, 일단 바닥권 1차 됐고요. 2차 거래량이 나왔냐 보자 이거죠.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한 번도 아니고 하나, 둘, 셋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1차 이렇게 이제 깊은 골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때는 61선이나 121선에 1년선을 맞고 나올 거다. 근데 이거는 딱 1년선을 맞고 나왔네요. 그리고 행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거래량이 처음에 많이 나온 데가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을 잡는데 여기를 기준을 잡았을 때 바로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선을 굴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한 이제 같은 연속성으로 보지만 여기도 세 번째도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거래량에도 이렇게 지지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 나오고 3, 4개월 이후 보통 5, 6개월 이후에 반등하더라. 크게 폭도 나오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슬슬 SJ솔루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아까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뭐 이렇게 상장 폐지될 종목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 재무 상태를 안 봤는데 이런 소형주들은 코스닥 소형주들은 재무 상태 한번 봐줘야 됩니다. 보시면 네 재무 상태가 나쁜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에 이게 손실이 났죠? 네. 최근 분기를 보면 6월에 흑자가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가능성이 있죠? 네.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금 보시면 이게 뭐 엄청나게 몰빵할 수 있는 우량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항상 소액으로 하셔라. 저처럼 이렇게 큰 금액을 하면 감당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밥그릇이 아닌 겁니다. 차라리 삼성전자를 이렇게 크게 갖고 있으면 마음이라도 든든할 텐데 이 소형주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뭐 여러 가지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뭐 또 횡령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회계부정 뭐 이런 게 이 중소형주 종목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초보신 분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좋아질 거라만 생각하더라고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 팁 하나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중소형주는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만큼 하셔라. 난 뭐 1,000만 원 잃어도 괜찮아. 그러면 1,000만 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00만 원 너무 크다. 그럼 100만 원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1차 지지선을 다 위로 올라가서 지금 남은 게 요 마지막 지지선은 이제 마지막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선이 됐죠. 여기를 돌파를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지막 지지선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지지선, 여기 두 번째 거래량이 마련된 지지선은 이탈을 했으면 저항선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떻습니까? 응집되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가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평균선들이 가장 모아지고 있습니다. 응축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저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을 봤을 땐 상방으로 갈 확률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00%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SG솔루션즈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또 보안주가 4차 혁명에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안 관련이. 예? 자율주행 하더라도 누가 해킹하면 차 부닥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융권, 어? 요즘은 또 전자화폐도 막 한다고 하니까, 예? 얼마나 보안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런 이런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SG솔루션즈가 지금 더디더라도 언젠가면 큰일 한번 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때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까? 그러면 이제 1년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481선, 1001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1001선까지 간다고 보고요. 만약에 돌파가 제대로 된다면 한번 힘을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이거 물리지 않았다면 저 이거 들어갔을 겁니다. 물론 큰 금액으로 들어가진 않죠. 왜? 소형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불복 때문에 어떤 이제 변동성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신규로 들어간다면 소액으로 여기 조정 나올 때마다 저는 분할로 매수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공감되시면 뭐 한번 뭐 한 주 사보고 공부해 보셔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에 이런 게 있다면 찾아보셔도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현대미포조선하고 저기 SG솔루션즈 갖고 한번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제 종목 중에 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볼까요? 딱 많이 물린 것 중에 지인코. 네, 지인코도 비슷하네요. 지인코도 지금 현재 내가 40% 손실인데 보시면 이렇게 급등 났다가 이쯤 왔는데 바닥권 아닙니까? 바닥권이죠. 네, 바닥권이고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오고 네. 보시면 거래량이 앞에서 나왔었네요. 거래량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썩 제 틀에는 좀 맞지는 않네요. 하지만 네, 그 다른 종목을 보실까요? 네, 원익큐브. 네, 원익큐브. 네, 원익큐브를 보고 이제 끝내시죠. 원익큐브는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바닥거린 거 대번 나오죠. 두 번째. 그리고 깊은 골 나와서 이제 지금 역배열입니다. 나와서 여기에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차를 가보시죠. 네, 거래량 나왔습니다. 갭상승했네요. 어떻습니까? 딱 여기 딱 지지하고 지금 이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몇 개월이라고 했죠? 제가 3, 4개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입니다. 이제 슬슬 나올 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보면 1년선, 121선, 61선, 21선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조만간 폭등이 나와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차트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탈하면 크게 하락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응축되었던 결과가 이탈하면은 실망 매물로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상방으로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것도 어니큐브 또 재무 상태 봐야죠. 소형주니까 보시면 네, 이것도 아까 SG 솔루션 마냥 재작년하고 작년에 손실이었네요. 그런데 최근 분기별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 느낌 쎄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화학주잖아요. 네, 어니큐브가 원래 폴더블폰 관련 테마도 엮였었던 건데, 어니큐브도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니큐브를 소액으로 이렇게 한 300만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 3%네요. 계속 제가 네, 이쯤에서 사가고 네, 좀 매수를 하고 있었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크게 물리든, 만약에 이제 크게 하락했다 쳐도 여기서 사서 이 정도 하락한 거랑 뭐 이제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 보고 이쯤에서 사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인내하시면 회복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대부분 다 이런 데서 사다가 물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저가 매수 전략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아주 딱 중요한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크게 넓게 봐서 바닥거리는 거 먼저 확인해라. 두 번째, 큰 하락이 나온 이후 다시 이제 반등으로 돌았을 때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나왔느냐, 이것처럼 큰 거래량을 확인해라. 그 거래량을 하단부를 지지선을 긋고 거기를 지지하는지를 잘 봐라. 분명히 행보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는 소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를 봐라. 재무 상태가 안정되면 뭐 꼭 소액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분할 매수, 반드시 분할 매수해라. 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뭐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간단하죠. 간단한데 사실 이런 역배열에서 이런 주식 종목을 찾기가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남들이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이거는 뭐 아주 이거는 뭐 쳐다보지 않아도 될 주식인데 왜 이걸 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전화가 와서 잠깐 끊겼는데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최소한의 이 정도는 지켜보고 좀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좀 더 물리더라도 그때는 좀 물을 타서 비중을 늘리고 나중에 반등 나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세공지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자마자 나는 물리기 싫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주식 투자하기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절대 주식이라는 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남의 돈을 뺏어야 돼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소한의 그 본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분할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추셔서 저가로 사셔서 인내하시면 대박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와이프가 이제 지금 11시인데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하네요. 네.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 아셨죠? 그러면 그 원하는 스타일의 종목을 하나 추천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내 종목이 다 맞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다른 분의 종목을 우연히 봤을 때 그걸 제가 가져가서 제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건 저가권 아니냐? 가끔 보시면 저가권의 주식 종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내가 그분이 추천해 주신 거 갖고 제가 그 종목을 사서 내가 수익을 냈어요. 그럼 제가
최소한의 그 커피값이라도 한 잔 드려야죠.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주말 하여튼 토요일 날씨 좋습니다. 먼지가 좀 끼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아주 단풍이 이쁩니다. 하여튼 여러분 편히 힐링하시고요. 네, 월요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좀 공부해 보세요. 차트를 많이 보면 익숙해집니다. 책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차트를 많이 보시고 많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네. 하여튼 제 기법 오늘 한번 이제 첫 번째 한번 제 기법 맛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런 종목들이 여러 군데서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추천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만수르 갑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